이 호텔이 왜 좋고 올해는 왜 안 좋고, 제가 계속 추천하고 있는 연도별 기류형,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다. 명당의 길 위에서 우리가 만드는 굿라이프 TV 시그널 문제. 네, 안녕하십니까. 풍수에 살고 풍수에 죽는 풍생풍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음악은 이제 잠깐 끄도록 하겠습니다. 3, 2, 1. 네. 오늘 SBS 출발 모닝 와이드, SBS 모닝 와이드 아침 방송 많은 분들이 보셨네. 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2030 세대 사이에 나의 운을 좋게 만들어주는 이른바 개운명당을 찾아다니는 게 하나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화제가 되고 있는 용산에 있는 대형 호텔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 오면은 좀 운이 좀 잘 풀리고 하는 일이 잘 된다고 해가지고 여기 유명하다고 하고 저 돌도 요즘 되게 풍수적으로 유명하다고 해서 오게 됐어요. 자, 그렇다면 이곳이 정말 개운명당이 맞는지 풍수 연구가한테 물어봤습니다. 출입구를 보시면 이쪽인데 저 위가 남산이 됩니다. 배산임수형 지형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구름 사람을 불러모으는 데는 효과가 큰 거죠. 다만 남산이 옛날부터 화의 기운이 강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화재의 위험을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비보풍수라고 하는데 화의 기운을 누르기 위해서 폭포 그림을 6개를 걸어 놓은 거죠. 따라서 이곳은 누구든지 간에 재물의 기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로비에 와서 커피를 마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최소 2시간 이상은 장소에 머물어야만 그 기운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다른 개운명당으로 입소문이 난 송파구의 한 호텔도 찾아가 봤는데요. 과연 이곳은 어떤 특별한 기운을 품고 있을까? 주변이 전부 평지라니까, 평지. 산이 전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은 재물을 주관한다고 고서에 나와 있는데 재물의 기운을 바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호텔 같은 경우는 상업 건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물이 모여야 되는 거죠. 물이 없는 재물 명당하고 물이 가까이 있는 재물 명당하고는 파워 자체가 굉장히 다릅니다. 풍수질이 출발이 바로 개운을 위한 목적이었거든요. 개운명당 호텔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됐죠. 이게 지금 의뢰가 들어온 게 부동산 하시는 분이 하얏트 호텔에 가서 돌을 만졌는데 일거리가 4개가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SNS에 올렸는데 많은 분들한테 퍼져나갔던 거죠. 이 호텔이 왜 좋고 이 호텔이 올해는 왜 안 좋고, 그 부분을 한 8개, 9개 정도 호텔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추천하고 있는 연도별 기류형, 이게 한 번 명당이 아니고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다. 그 개념을 PD가 좀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빨리빨리 캐치를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하얏트 호텔에는 올해, 그래서 제가 PD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만약에 하얏트 호텔에 갔었다면 아마 그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제가 한시적 명당이다. 작년까지는 별로 안 좋았는데 올해부터 향후 한 6년 정도는 하얏트 호텔이 좋다. 그 중에서도 올해가 완전히 재물에 꽉 차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가서 한 2시간 정도 올해 기운을 머물고 있다가 오면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돌을 보여주던데 하얏트 호텔 안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제가 돌을 제가 생각을 못 했거든요.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돌에 기운이 있었냐고 그렇게 물어보길래 사진으로 제가 봤는데 기운이 있더라고요. 돌에. 그 돌은 실제로 기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호텔 잠실 롯데호텔도 올해만 기운이, 재물 기운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그 명당으로 뽑은데 가장 베스트는 그랜드 워커힐 호텔이죠. 그거는 정말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아. 연도별 기능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보니까. 한 번 명당은 영원한 명당이 아니다. 대감집을 예를 들어 보면 대감들이 막 이사가고 이러지 않았다니까. 옛날에는 그냥 한 번 살면 뭐 몇백 년 동안 막 그리 살았는데, 근데 어느 왕일 때는 충신이고 또 어느 왕일 때는 역적이다. 역적. 그러면 그 집이 명당이라고 예를 들어 친다면 한 번 명당은 영원한 명당이 돼야 되면 왕이 바뀐다 하더라도 계속 좋아야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기운은 항상 바뀐다. 부동산 하시는 분이 맨 처음에 이제 거기 가서 일거리가 4개가 늘었다. 물론 그 하얏트의 그런 재물 기운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며칠 날 몇 시에 집이 대략 어디다. 그까지만 알면은
제가 개운여행법으로 이렇게 풀이를 할 수가 있다. 제 생각에는 개운여행 그 시간하고 방향이 그렇게 맞아서도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한편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어떻게 보면 뭐 풍수지리를 영미신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한편으로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이기법이 아니고 형기법으로만 풍수하시는 분들이 보면 진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거든요. 그래서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풍수는 미신이다라는 거를 인식을 옛날 분들이 참 많이 심어줬다는 거죠. 이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쭉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이기법으로 보면은 공식이거든요. 제가 하는 이론은 공식입니다. 공식. 딱 맞으면 그냥 좋고, 안 맞으면 안 좋고, 이게 맞으면 불이 많이 난다. 대신 이거를 비보를 하려면 폭포를 붙여야 된다. 그러면 폭포 그림을 붙이고 나서부터는 불이 안 났다 아닙니까? 그럼 왜 안 났는데? 뭔가 기운이 있으니까 안 났을 거잖아요. 그죠? 경복궁도 관악산을 바로 보니까 화의 기운이 훨씬 더 심하다는 거죠. 남쪽에 관악산이 있었던 것도 화의 기운이 강한데, 하필 모습도 관악산이 뾰족뾰족 불꽃이 막 일어나는 그런 화의 형태의 화산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경복궁의 화재를 막기 위해서 앞에 해태상 세우고 숭례문의 현판을 세로로 세운 이유는 관악산의 화의 기운, 숭례문의 그 화의 기운으로 관악산의 기운을 막는다. 그렇게 막았고, 또 앞에 큰 연못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경복궁 중간에 숭례문, 그 다음에 관악산, 이게 딱 일직선에 있는데 먼저 큰 연못이 있기 때문에 수기가 교란 작전을 편다는 거죠. 교란 작전. 그래서 이 연못 때문에 불이 많이 안 났는데, 남대문을 다시 이제 조성하면서 연못을 없애버렸죠. 남대문의 연못을 없애면 안 됩니다. 다시 옛날처럼 큰 연못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남대문도 온전하고 경복궁도 온전하다. 특히 올해 경복궁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완전 미신이 아니고, 인정할 거는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복궁이 제대로 이제 그 보존이 되고, 또 숭례문이, 남대문이 이제 보존이 되려면 앞에 연못이 있는 게 훨씬 더 낫다. 풍수를 봤다는 거네요. 근데 하얏트 호텔은 높은 쪽으로 났기 때문에 좀 특이하게 지었다. 출입문을 특이하게 지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산 아래 위치한다고 해서 무조건 배산임수가 아니라는 거죠. 낮은 쪽으로 보고 있으나 문이 반대로 나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 가옥들이 보면은 전부 단청이었기 때문에 앞 통수나 뒤 통수나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이 바라보는 방향이랑 문 방향이 똑같았다 아닙니까? 근데 아파트는 안 그렇잖아요. 다층 구조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옛날에는 다층 구조가 없었다 아닙니까? 그게 지금 우리나라 최초로 제가 계속 풍수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현대적으로 재해석을 해야 된다. 강물이나 하천이 방궁수라면 그 동네는 물의 재물오르나 물의 기운을 못 받나요? 그리고 주변에 철도나 고가도로가 지나면 강물 주변이라도 안 좋을까요? 일단 하나하나 하면, 방궁수라고 일단은 무조건 다 안 좋은 건 아니고, 방궁수가 보면 우리 집으로 향해서 이제 물이 들이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예를 들어 홍수가 났을 때는 당연히 물 기운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입는 거죠. 홍수가 났을 때는. 방궁설에서 무조건 그건 이제 현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고, 풍수가 현기만 있는 게 아니니까, 이기법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물 기운이 물 방향하고 들어오는 방향, 나가는 방향이 다 맞았다. 그러면 거기는 재물 명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5월날 그 입장권, 무료 입장권, 이게 오실 분들 요 캡처 하셔가지고, 제가 하는 거는 5월날 오후 마지막 타임 오후 4시에서 5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운여행, 일단 개운여행 주의사항 캡처 다 하시고, 그 다음에 5월 15일, 5월 16일, 5월 17일 왕관 크기가 다르죠. 왕관 크기가 초대길, 그 다음에 묽은 배치는 개운여행을 못 가시는 분들은 묽은 배치만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5월 15일에서 16일, 17일 묽은 배치. 주변에 철도나 고가 도로가 지나가면 강물 주변이라도 안 좋을까요? 아니면 말씀대로 자양이 맞으면 괜찮을까요? 철도, 고가 같은 경우는 고가의 같은 높이에 있는 청 아래 위로, 그 고가하고 같은 높이의 청, 그 다음에 아래 위로만 안 좋고, 고가를 발 아래 보는 청은 괜찮습니다. 철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진동은 있겠지만 이기법으로 보면은 뭐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다는 거죠. 뭐 병호년에 병호생이면 개운여행을
산보다 물가로 가는 게 더 좋을까요? 뭐 기왕이면 올해는 아무래도 뜨거우니까 물가, 강가, 바닷가 이렇게 가시는 게 더 좋겠죠. 사주에 화가 많으면 호수 그림 좋을까요? 당연히 좋죠. 수극화, 화를 극해야 되니까. 호수 주위 일주 여행하는 것도 좋겠네요. 그러니까 딱 한 바퀴 그냥 1시간 정도 이렇게 쭉 거닐고 1시간 정도는 벤치에 딱 앉아가지고 기운도 받고. 제가 사주에 화가 많은데 개운 여행을 절이나 암자를 산보다 물가 쪽으로 가면 꼭 그러진 않고, 물가 쪽은 기운이 없다니까. 기운이 그냥 물의 기운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절이나 암자 같은 경우는 그 절의 기운도 받고 그 암자의 기운도 받는 거니까 기운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절에 가시는 게 더 낫고요. 매번 이제 절에 가는 게 너무 식상하다 그러면 한 번은 뭐 물가 쪽으로 한번 가자, 분위기 전환 겸. 그래서 뭐 강가도 되고 바닷가도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마당 있는 집에 부모님 유골을 묻으면 안 좋을까요? 상관은 없습니다. 가까이 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크게 상관은 없고, 다만 이제 그 유골을 오래 보관하겠다는 안 될 것 같고, 자연으로 빨리 돌아가게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걸 오래 보관하시려면은 이제 유골함을 진공을 해야 되고, 그 주변에 습이 안 들어가게 그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이미 화장을 하셨고 낙골로 만약에 그 하신다면 부드러운 흙 깔고 땅을 파가지고 부드러운 흙 깔고 또 유골을 이렇게 쭉 펴고, 그 다음에 저 부드러운 흙을 또 덮고, 그 다음에 파낸 흙 이렇게 딱 덮으시면 3년 정도 지나면 이게 자연으로 다 스며들거든요. 오히려 그게 더 깔끔합니다. 사주에 나에게 맞는 병원이 있다고 들었는데 나에게 맞는 병원에 맞춰서 가면 좋은 거 맞나요? 내한테 맞는 병원이 있다 없다 오행으로 풀려면 얼마든지 그렇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풀 수가 있죠. 그렇게 살면 너무 피곤하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모든 현상을 어떻게 오행으로 다 풀어요? 풀리는 게 있고 안 풀리는 게 있는데 다 풀 수 있다고 자꾸 얘기하는 게 잘못이라는 거죠.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오늘 어느 방위로 가는 게 더 낫다 하면 그 병원이 어느 방위에 있다 그럼 오히려 그게 훨씬 더 정확도가 뛰어납니다. 근데 거기서 못 벗어나면 평생 반풍수밖에 안 된다. 반밖에 모르는 풍수. 관악산이 화의 기운이 강하다던데 저는 화주에 화가 많은데 관악산에 올라도 괜찮을까요? 기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왕이면 그러면 다른 산 가세요. 다른 북한산 가세요. 북한산. 북한산이 금의 기운이랍니까? 금의 기운. 그러면 화극금 재물이죠. 재물로 유리하려면 북한산 가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나도 하고 관악산도 하면 경쟁 비견이다며. 비견. 나도 힘든데 내하고 똑같은 게 또 한 개가 더 있다 이러면 얼마나 내가 피곤하겠어요. 오행으로만 풀이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관악산은 싫다. 경쟁자니까. 북한산 같은 경우는 금의 기운이거든요. 그러면 등산을 해야 된다면 관악산보다는 북한산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 아닙니까? 오행으로만 따지면. 그리고 실제 기운도 북한산이 훨씬 더 좋고. 오행 참 진짜 사주 하시는 분들이 풍수 하시는 분들의 몇십 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 말에 의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민감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거든요. 사주는 진짜 모든 거를 자꾸 오행으로 풀려니까 이게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는데 오행으로 자꾸 모든 걸 다 풀 수 있다고 주장을 하니까 거기서 이제 오류가 나고 안 맞아지는 거거든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 풀 수 있는 게 있고 안 풀리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인정하셔야 된다. 모든 거는 세상 만사가 오행으로 풀리지 않는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